9장에 죽음과 임사체험은 어떻게 다른가?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을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그리고 내 각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많이 배웠다. 그리고 임사체험의 특정 영역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몇몇 연구자는 전기 통증으로 자극하면서 임사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들은 대개 머리 양쪽 옆 관자놀이 밑에 있는 척도역을 주목했다. 몇몇 연구자는 임사체험이 오른쪽 척도엽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다른 연구자들은 왼쪽 척도엽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과학자는 척도엽의 비정상적인 전류가 유체이탈 체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로 신경외과 의사 와일드 펜필드의 선거적인 연구를 인용했다. 1950년대 펜필드는 맥길 대학교의 몬트리올 신경과학교에서 과학연구소에서 뇌 갑작스러운 전기방전으로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발작 환자들을 연구했다. 이 중에는 뇌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 펜필드는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뇌의 여러 부분을 가벼운 전류로 자극하면서 발작이 어느 부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지점을 찾아내서 수술했다. 뇌는 통각 수용기가 없으므로 놀랍게도 환자들은 그 과정에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덕분에 펜필드는 환자들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을 때 뇌를 검사할 수 있었고, 환자들의 어떤 느낌인지 펜필드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수술 방법으로 펜필드는 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찾아냈을 뿐 아니라 뇌의 각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알아냈다. 그는 뇌의 어떤 부분이 환자의 손가락, 입술 등의 움직임을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뇌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자극을 받았을 때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노래 같은 소리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과거 장면들을 보는 등 여러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각각의 뇌 영역을 찾아내었다. 펜필드는 의식 있는 환자들의 척도엽 중에서 여러 지점을 전기 자극해 유체이탈 체험이 다른 임사체험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전기 자극한 환자 1132명 중에서 단 2명만 확인하기나마 유체이탈 체험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을 뿐이다. 펜필드가 부분 마취 후에 수술하던 33세 남자의 오른쪽 척도엽 한 부분을 건드리자 그 남자가 갑자기 내 혀에서 달콤 쌉싸름한 맛이 나네요 라고 말했다. 그 환자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몇 번은 삼키는 동작을 했다. 그러자 펜필드는 전류를 차단했고 그 남자를 나는 내 몸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겁에 질린 것 같다고 도와달라는 몸짓을 했다. 그러자 펜필드는 척도엽을 더 깊이 자극했고 그 남자는 빙글빙글 돌고 있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펜필드가 한 여성의 척도엽을 전기 탐침으로 건드리자 그 여성이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다. 펜필드가 계속 전기 자극을 하자 그 여성은 내가 반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붙였다. 펜필드가 그 다음에 척도엽의 다른 부분을 건드리자 그 여성은 이상한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떠다니고 있는 느낌이라고 더 붙였다. 펜필드가 전기 자극을 계속하자 그 여성은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물었다. 있어요? 펜필드가 척도엽에서 또 다른 부분을 건드리자 그 여성은 다시 떠나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그 영감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임사체험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임사체험자들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다. 그 여성은 자신이 어딘가 딴 곳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이 느꼈다. 이 환자들은 몸에 분리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은 임사체험들처럼 위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다고 말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펜필드 연구에서 환자들은 의미심장하면서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후의 연구에서 뇌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유형의 발작 환자들도 신체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말하면 척도엽만 특별히 육체에서 분리된 느낌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찾지 못했다. 다른 신경과학자들은 임사체험 그리고 비슷한 체험이 전두엽, 두정엽, 시상부, 시상하부, 편두치와 혐화 등 여러 다른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리오 보레가드와 동료 연구자들은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다. 명상하면서 임사체험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뇌를 정밀 검사한 것이다. 과정에서 보레가드는 임사체험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가 떨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보다는 임사체험을 떨릴 때 뇌에서 여러 부분의 활동이 동시에 활발해졌다.
이렇게 임사체험이 뇌의 여러 부분과 관련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찾지 못했다. 발작 환자들도 때때로 육체에서 울리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연구자들도 있어 환자들의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뇌의 특정 부분에서 벌어진 전기 방전이 뇌의 다른 부분들보다 임사체험과 같은 느낌과 더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나는 우리 병원에서 뇌전증 클리닉을 운영하는 신경과의사 네이선 파운틴을 찾아갔다. 그의 클리닉 환자들을 만나서 발작 중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허락받기 위해서였다. 환자 진료 기록과 다른 서리로 넘쳐나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에게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정말 다정하게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지만은 내 제안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를 점에서 말했다. 교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발작은 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의식도 손상되니 당신에게 이야기할 게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면 내내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정리의 경험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많은 환자가 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쓱 했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축대의 결정을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해마가 발작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축대의 발작을 가져 육체에서 분리된 느낌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와일드 펜필드의 환자 중에서 2명은 펜필드가 진리로 축대의 발작을 가져 뭔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네이선은 반박했다. 펜필드의 환자들은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약한 진리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발작은 전제와 달라요. 대부분은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에 의식을 잃고 발작이 끝난 다음에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들은 당신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오를지도 몰라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당신 클리닉의 몇몇 환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게 해주실래요? 라고 부탁했다. 망설이다가 물었다. 환자들에게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데나 발작이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발작할 때 어떤 느낌이고 발작할 때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지 동료 중에서 한 명이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속에서 그 제안을 저울질할 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몇몇 환자는 발작이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인지 누군가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의 마음이 점점 기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밀어붙였다. 2-3명의 환자를 우리가 함께 면담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당신도 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클리닉으로 오세요. 당신이 몇몇 환자들과 면담할 때 함께 앉아 있을게요. 그들은 진료 환자의 수를 줄여보죠. 각 환자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발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테니 그 다음 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그는 제안을 수락했다. 우리가 처음 면담한 2명의 환자는 네이슨이 예상한 대로 그들의 발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깨어나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기전맥진했다. 세 번째 환자인 마리는 젊은 비수로 대학 때 내방경을 앓은 후에 아무 때나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 가리낌 없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보통 강한 냄새를 맡아요. 더러운 운동 양말 같은 냄새이요. 몇 초 동안의 냄새가 지속되면 발작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요. 나는 그러면 발작이 끝난 다음에 보통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 후에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이든 어디든 보통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피곤을 느껴요. 나는 물었다. 그런 운동 양말 냄새 같은 때와 몸을 가누지 못할 같은 상태로 깨어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녀는 발작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거죠? 라고 말했다. 맞아요. 나는 그거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보통은 의식을 잃어요. 모든 게 공백이죠.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나 그리고 네이선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뭔가 기억난다고 생각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나는 한 번이라고요? 그녀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망설이면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 바닥에서 떨고 있는 내 몸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내 손을 돌아보더니 계속 말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아요. 그런데 발작이 끝난 후에 팔과 다리를 떠는 내 몸을 내려다보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녀는 계속 말하기를 또 민망한 듯이 입을 닫았다.
그러면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몇 년 전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에어포드에서 혼자 잡지를 읽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혼란스러지만 그저 틀림없이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전을 설보니 웃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리면 충격을 받기보다 재미있어 하는 게 그가 주로 보이는 반응이었다. 그러면 그 경험에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실제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 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저 내선 그 다음 나를 본 후에 발작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물어본 사람이 이제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뻐요라고 덧붙였다. 뭐든지 그 경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말하거나 묻고 싶은 다른 게 있다면요? 그녀는 아니요. 그게 다였어요. 그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연담을 마친 후에 내 손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좋아요. 이제들은 환자를 면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연구를 시작합시다. 대부분 의사가 그렇듯이 그 역시 보고 들어야 한다고 배운 것보다도 직접 보고 드는 것에 더 쉽게 설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동료 연구자 로리 대우와 함께 뇌전증 클리닉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발작 일어나는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 우리는 발작 전과 후 그리고 발작 전후의 일 중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묻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발작에 대해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하든 전혀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든 대답하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다음으로 임사체험 척도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임사체험의 특징을 몇 가지 경험하고도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길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간 감각이 바뀐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곤 했다. 많은 환자가 발작 동안의 어떤 경험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절반을 좀 넘는 환자들이 뭔가 떠다니는 느낌, 이상한 냄새나 소리 같은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내일서 이제 빨리 지적했듯이 그런 기억은 발작이 시작되기 직전에 느꼈던 감각일 수 있었다. 100명 의 환자 중에 7명이 시간 감각을 잃었다고 말했고 한 명이 평화로운 느낌이었고 한 명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00명 환자 중에서 7명이 최소한 희미하게나마 발작 증상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32세 여성 메리에는 발작 증후에 두세 번 유체 이탈 체험을 했다면서 그게 진짜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 믿기지 않거든요. 내 몸이나 다른 어떤 것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건 내 상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42세 남성 마크는 내게 자세한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꿈같이 분명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임사 체험자들은 발작 환자는 대체적으로 언제나 자기 체험이 진짜였다고 주장을 한다. 100명의 발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발작 과정에서 자주 자기 몸에서 분리된 경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에서 자기 몸을 꽤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 임사 체험자가 말하는 설명과는 전혀 달랐다. 심리학 전공대학원생 28세 커스티는 머리 꼭대기 부분에서 선천성 뇌기형에서 남에서부터 발작을 일으켰다. 오른쪽 왼쪽 척두 옆 사이에서 정중선이 비정상인 기형이어서 평생 한 달에 몇 번이나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이 일어난 동안에 보통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녀가 그저 멍하니 앞을 보면서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걷는 상태였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계속 일직선으로 걷곤 했다. 그러나 커스디는 발작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럴 때 어땠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중이라면 읽고 있던 몇 페이지의 글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글자가 되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이라면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는 말로 들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행설수술을 하는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이미 수십 명의 발작 환자들을 면담한 후였지만 육체에서 분리된 순간의 어떤 명확한 설명을 처음 들었다. 그러나 커스들은 발작할 때마다 늘 겪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무시무시했어요. 무시무시했다고요? 나는 또다시 놀랐다.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은 몸에서 분리될 때 안도감과 자유를 느낀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커스는 맞아요. 내가 듣는 동안에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요라고 말을 했다. 나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저 내 안에 무슨 두려워요. 그녀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몇 주 전에 슈퍼마켓 통로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그 때문에 내 몸 안에 튕겨나갔고 정신을 차린 후에 통조림들을 집어서 다시 쌓았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몸 안으로 튕겨 들어갔나요? 진열대와 충돌했나요? 쇼핑카트가 진열대와 충돌한다고 느끼자마자 몸 안으로 튕겨 들어갔어요. 보통 그렇게 발작에서 벗어나나요? 커스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누구가 내 몸을 만지면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친구들 중에서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나면 갑자기 말을 멈추게 돼요. 그때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발을 툭 치면 정신을 차리고요. 그녀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물론 제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알아챈 남자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몸을 건드리면 몸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녀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었다. 장기부스로 입원했던 스코틀랜드 에커스 알렉산더 오거스턴 경 역시 임사체험을 설명하면서 몸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 몸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나의 정신적인 자아가 육체에서 자주 분리되곤 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문 옆에 놓인 차가운 덩어리가 내 몸이라는 의식이 일어날 때까지 무언가가 나를 휘젓고 있다는 자각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빠르게 다시 그 안으로 끌려갔고 눈놀이를 내며 몸과 합쳐지고 내가 되었다. 다시 육체에서 분리되면 예전처럼 떠드는 것 같았다. 그러다 다시 무엇인가가 누워있는 내 몸을 건드리고 나는 또다시 몸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더 역겨우면서 들어갔다. 나는 커스틴에게 물었다. 당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당신 몸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몇 초 때로는 1분 동안의 발작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와요. 하지만 스스로는 내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물었다. 육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뭔가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본고 들은 적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나는 그저 내 몸에 집중하려고만 했어요. 통조림 진열대를 들이박는 일 같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육체에서 분리될 때 또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녀는 눈을 휘둥거리면서 기분이 좋다고 농담하세요? 잔뜩 겁이 날 뿐이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커스틴의 태도는 임사 체험 중에는 육체에 무관심한 것 같은 체험자들의 태도와는 매우 달랐다. 나는 뇌졸중으로 임사 체험 중에서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이었다는 진 볼트 테일러의 설명이 떠올랐다. 램보에서 빠져나오는 요정 같은 느낌이었다. 내 영혼의 에너지가 고요한 희열의 바다에서 미끄러지듯이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처럼 흐르는 것 같았다. 육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이성의 육체적인 경계가 없는 게 영광스럽고 더 없는 행복 중의 하나였다. 커스틴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다른 질문을 했다. 커스틴, 당신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잖아요. 사람과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당신이 육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녀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다.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저 내가 발작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일인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빨리 그치기만을 바랐어요. 나는 조금 더 저쪽했다. 그런 발작 중에서 당신 육체에서 분리된 건 뭐예요? 그녀는 다시 어깨를 으쓱하더니 나예요.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에 대해서 점점 더 짜증이 나는 듯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물었다. 당신이 정말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저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나요? 내 말은 지금 당장 발작이 일어나 당신이 우리 위로 올라가면 내 머리 뒤의 뒷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물론이죠. 이제 끝났어요. 수업에 늦고 싶지 않아요. 나는 커스틴이 자신의 육체에 있을 경험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해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에 대한 온갖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별로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럴 것이 커스틴의 어린 시절은 나와 전혀 달랐다. 나는 내 몸과 강한 일체감을 느끼며 성장했고 달리기 내기로 몸에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것을 느끼기나 긴 하루 후 또 피곤함을 느낄 때에 식간에 배고픔을 느낄 때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뜨끈뜨끈함을 느낄 때 내 몸을 뜨리다게 자각했다. 그런데 커스틴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경험했고 그녀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 같았다.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그녀에게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서 단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었다. 임사 체험자들에게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그들은 보통 임사 체험 중에서 몸에서 분리된 걸 알고 깜짝 놀란다. 임사 체험 경험을 해석하는 경험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르가 로드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는 임사체험 경험이나 유체이들 경험처럼 막연하게 될 수 있는 별적 경험은 내 특정 엽이나 오른쪽 혹은 왼쪽 어디와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 연구에서 분명히 유체이탈처럼 들리는 체험을 이야기한 유일한 환자인 커스티는 내 양쪽 척두엽 사이에 정중선의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짜 육체와 분리되어서 다른 위치에 정확하게 상호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임사체험의 다른 특징들 그리고 즐겁거나 행복하게 들리거나 느껴지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뇌전증 발작이나 전기자극 같은 요인으로 인한 척두엽의 비정상적인 전류가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 체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연구자들은 환자의 척두엽을 전류로 자극하면 몸이 비틀거리는 느낌이나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까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자극으로 인한 이런 느낌과 임사체험과 관련된 유체이탈 체험 사이에는 정연 차이점이 있다. 뇌 전기자극을 받은 환자들이 이런 느낌을 비현실적이고 꿈같은 일로 설명하는 데 비해 임사체험자들은 부인할 수 없이 진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 게 가장 결정적이다. 스키니로 전쟁 영화를 보는 일과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일의 차이와 비슷하다. 직접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과 전쟁 영화를 보았던 사람은 아마도 비슷한 장면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설명할 것이다. 임사체험의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있다는 세상 생각을 접은 다음에 나는 그 다음으로 임사체험이 전체적인 뇌의 전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죽을 때나 죽기 직전에 뇌 전류가 충분해서 생생하고 복잡한 체험을 만들어서 낼 수 있을까? 의학만으로는 그런 생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멎은 지 6, 7초 안에 뇌 활동은 줄어든다. 그리고 10에서 12초 후에는 뇌 전도 그래프가 평평해져서 대뇌 피질에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유지 장치를 뗀 후에 살아 뇌파를 분석하면 이런 경우에 심장박동이 멈추고 시럽이 사라져 뇌의 전기활동이 살짝 멈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심장이 멎은 다음에도 명백한 뇌전도 활동이 전혀 없다. 그게 임사체험이 뇌전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질문에 답이 되어 주었다. 나는 또한 임사체험이 우리가 죽음의 영합에서 고통과 공포를 잊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원성이나 꿈은 아닌지 궁금했다. 신경과학자 케빈 닐슨은 어떤 급속 안구 운동 뇌활동이라고 부르는 꿈과 관련된 종류 뇌활동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종인 우리의 생각으로 침입해서 꿈같은 생각과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개념을 생리학적으로 용어를 설명했다. 그는 임사체험자들에게 렘수면 침입 증상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리라 생각하면서 연구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발견된 비율은 임사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대중의 무작위 표현에서 나타나는 렘수면 침입 증상 비율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렘수면 뇌활동을 억누르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더욱 어렵다. 게다가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의 렘수면 뇌활동량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연구팀은 임사체험 기억을 떠올리는 체험자의 뇌파 유형이 공성이나 꿈을 떠올리는 전형적인 뇌파 유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서 떠올리는 전형적인 뇌파 유형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론적으로 임사체험은 분명 꿈과는 확실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임사체험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뇌는 화학적인 변화는 어떨까? 먹던 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죽을 고비를 겪는 환자 대부분 여러가지 약을 먹는다. 그러나 어느 어디에서도 임사체험이 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임사체험이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과 관련이 없다면 위기를 겪는 인간이 몸 안에서 만드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는 몇 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분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내가 임사체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화학물질은 엔돌핀이었다. 마라도나 선수가 러너스 하이라는 도취감을 느끼고 이런 호르몬? 뇌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 언뜻 보기에는 임사체험을 잘 설명해 갔지만 적절하다고 판가름난 가설은 하나도 없다. 어떤 면에서 임사체험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부적절한 가설 역시 임사체험의 이런저런 특징에 관한 주관적이고 제한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주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로서 죽을 고비를 겪는 순간에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덜 알아내기 전에 내 임사체험을 심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 임사체험은 어떤 치료도 받고 있지 않을 때 뇌 촬영커녕 어떤 의료 모니터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진다. 일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긴밀한 돌봄을 받을 때 임사체험을 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심장을 되살린 데만 집중하느라고 뇌를 처정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임사체험 중인 뇌를 그럭저럭 들여다볼 기회를 얻기도 한다.